서경덕 교수가 연일 반전입니다. 국정원 영수증에 내가 사인한 기억이 없다고 했었는데요. 한 달도 안 된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날까요? 돈을 지원받았다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달라진 사연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쪽에서 당연히 수사가 의뢰가 됐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빨리 가서 저의 어떤 지금 입장 모든 걸 다 당당하게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빨리 혐의에 벗어나서 저의 어떤 명예훼손됐던 부분을 명예회복을 위해서 저도 끝까지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제가 뭐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해서 어제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조차를 몰랐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뭐가 찔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지만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거기에 제가 무슨 댓글 팀장으로 활동했다라는 그 부분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 전혀 그런 활동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 제안을 받았던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정말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 더 함께 하십니다. 이진건 경희대 개공교수,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경덕 교수의 기억력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오늘은 급기야 이 국정원 영수증이라는 게 내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받은 거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글쎄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받았다고 하는데 그 기억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서경덕 교수가 말 바꾸기를 지금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돈은 절대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사인 얘기가 나오니까 사인을 한 기억이 없다. 네. 그랬는데 이제 돈은 받았는데 2007년도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한글 작품 전시. 작품 전시회를 네. 했는데 거기에 한글 작품을 본인이 이렇게 운반할 때 운반하는 비용이요? 비용으로 국정원에서 지인으로 있는 국정원 직원이 도와줘가지고 네. 한 400~5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받았다고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는 비서실장이었을 겁니다. 네. 그 2007년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끌고 들어가는 그런 묘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서경덕 교수의 이런 그 말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런 부분도 알아봐야겠고 네. 또한 MBN이 특정 보도한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2011년에 네. 말하자면은 SNS 인맥 구축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네. 200만 원씩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일부 언론에서는 국가 홍보 방안 그런 구축, 그런 방안 마련 차원에서 서경덕 교수한테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의 지원비를 책정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네.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네. 국정원 댓글 공작이 아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억울하다고 하고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일단 지금 서경덕 교수님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중에 과거에 자기를 알던 사람이 네. 본인이 지금 실적이 좀 부족해서 교수님 이름을 그냥 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 전화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위에다 다 사실을 얘기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지금 사실 서경덕 교수 정도의 이름을 공개하려면 네. 정말 면밀하게 조사하고 확인하기 전에 공개했다가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거는 명예손해 정도가 너무 심하게 중해요. 근데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역공이라고 받아들일까요? 노무현 정부 때라고 바로 적시를 해서 말이죠. 이제 그런 게 어찌 보면은 지금 이게 뭐 서경덕 교수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받았다라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묘하게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도 뭐 서경덕 교수가 뭐 댓글 부대 팀장으로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런 부분을 발표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무언가 그쪽에 좀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서경덕 교수가 처음에 얘기했다는 그 국정원 직원. 네. 제가 실적 때문에 허위를 올렸습니다라는 직원이 빨리 나타나서 조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저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누가
어떤 혐의를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언론이 어떤 혐의가 있는 그것을 발굴해서 보도를 하거나 할 때 당사자로서는 참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그때 정직해야 돼요. 그때 바로 네. 즉석에서 정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기억이 안 났더라도 그 다음에 말이 바뀌어지면 이제는 제 국민적인 의혹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서경덕 교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다만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무조건 부인을 한 사실이 네. 그래놓고 자신이 후에 이제 그것을 또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스스로에게 큰 약점이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아마도 지금 그렇게 국민적으로 의혹이 지금 이제 더 이제 짙어졌는데 이것을 해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승자박한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겠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그 2007년에 설치미술가로부터 받은 한글 작품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 기증하고자 할 때 바로 저 지점에서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지원비를 받았다는 건데 아니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국정원에게서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의 역할이란 게 그동안 좀 보면 뭐 상당히 좀 광범위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다 이제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정원이 보면 왜 저런 일을 하냐면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국정원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수 경비가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렇게 국위를 선양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민감한 문제들, 독도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의 어떤 공식 예산으로 나가기에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측면들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국정원이 사실은 이제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 정부에서 보면 국정원이 내가 대꿀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수단체 시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다 이제 그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출을 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서경덕 교수의 어떤 국위 선양이라든지 저런 목표를 이제 하고 실제로 아마 저런 실적들을 또 이제 국정원이 나름대로 또 위에다가 또 자화자찬을 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했을 텐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경덕 교수가 실제 저런 비용 돈을 받고 이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의 쟁점은 결국 이제 댓글 쓰는데 과연 이제 이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죠.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런 차원에서 받았다라는 차원하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댓글 공작, 즉 어떤 정권과 관련된 이제 이런 어떤 거기에 서경덕 교수가 직접 개입해서 돈을 받았냐 이런 부분은 좀 구별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경덕 교수는 지금 거의 연일 급류에 휩쓸리는 듯한 논란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두문불출했는데요. 오히려 사퇴 요구는 법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이해운 대표, 이제는 물러섰으면 좋겠다. 당을 위해 결심을 해달라. 공개적으로 얼굴을 내걸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 터져 나왔던 이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관련된 이 좋지 않은 얘기들, 참 당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대표 이해운 대표의 그 진정성을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안 해야 될 말이지만 우리 이해운 대표님 이제 잠시라도 대표직에서 물러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해운 대표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말려 있습니다. 저는 이해운 대표가 조속히 결단하리라고 보고 우리 당의 창당의 주역이고 대주주인 유승민 대표께서 왜 뒤에 계십니까? 저는 전면에 서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김무성 대표님도 이제 나서서 우리 당의 리더가 돼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바른정당, 오늘 이해운 대표는 저 국회 본회의장 외에는 당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은 믿지만 당을 위해 물러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이해운 대표의 시선이 가더라고요. 지금 뭐 이해운 대표 심정이 국회 본회의가 열려있지만 본회의에 정신이 가겠습니까? 네. 뭐 여러 분야의 사람들하고 접촉도 오고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 여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미 뭐 이해운 대표가 당을 위한 결정을 하겠다. 네. 약간의 예, 시간을 달라, 말미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이해운 대표도 대표직을 뭐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뭐 불문가지인 사실이고 네. 그러나 이해운 대표로서는 지금 이번 사안의 심대성으로 볼 때 네.
대표직으로 물러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것 아니겠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혜원 대표로서는 시간을 조금 갖고 네.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 뭐 변호인 문제 이런 것도 또 타진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옥모 씨라는 네. 지금 사업가요? 당사자 사업가와의 어떤 막후절충 가능성도 한번 타진해 보는 등 어쨌든 이혜원 대표로서 현재의 그런 뭐 궁여지책을 어떻게든지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는 빨리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떳떳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법적인 그런 네. 조치를 취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들을 하고 있나요? 명품의 현금, 김치 보따리까지요. 물론 김치는 깊게 서로가 연루돼 있다라는 정도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정치적으로 뭐 대표직을 사퇴하느냐 마느냐가 문제라면 이제 법조계 쪽에서는 이혜원 대표와 관련해서 그 사업가 옥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사전수뢰죄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표현되기 전에 돈을 받았고 그 이후에 청탁을 들어주고 그 이후에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라면 근데 그러면 이게 5천만 원 넘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6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뇌물죄가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고 있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되고요. 5천만 원 이상이면 하한이 7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렇군요. 수준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혜원 대표께서 처음 얘기를 하실 때 빌린 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혜원 대표는 자산이 65억이 넘어요. 그리고 현금 자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왜 돈을 빌렸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차용증이 나와도 빌린 돈은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엔. 네. 또 거기다가 이 사업가 옥모 씨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명품 대여업을 한다거나 뭐 그렇다면 이해가 쓰고 바로 돌려주는 게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방송에 코디할 때 한번 쓰고 돌려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옥모 씨가 명품 대여업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서 주고 한 번 쓰고 돌려받은 건데 그거는 명백하게 이게 뭐 사용료를 주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지금 이혜원 대표의 정치적으로 뭐 대표직 사퇴 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로서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 인생까지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바른정당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지금 카메라 렌즈가 바로 이혜원 대표 옆에 앉아있던 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생 현장 오늘 찾으시고 대정부 질문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돌아온 무대 아닐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 이 보지도 않고 이제 그 트렁크 물리시던 그 모습 이제 본 뒤로 사실은 뭐 거의 정치 일선에서 좀 안 보이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좀 발언들 하시고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좀 방향이 섰지 않는가라는 저는 좀 추측을 해봐요. 네. 특히 이번 이제 그 정기국회 때 또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고 그러게요.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 바른정당이 처한 이제 위치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에 따라서 이제 누가 또 당에 직접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아까 보셨지만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정치로 직접 나서 좀 해결을 하겠다. 아마 이런 의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유승민 전 대표와의 어떤 관계 또 이 유승민 전 대표와의 어떤 노선차 이런 걸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는 바른정당은 일단 이혜원 대표가 만약 사퇴를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벌어진 당의 어떤 방향을 놓고 상당히 내부적인 또 분열의 어떤 현상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의 대표 공백 사태를 맡고 있으니까 누가 구원투수로 등판할지에 대한 함합평이 무성했는데요. 이혜원 대표 말입니다. 이 사진 속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하고 서로 애증이 있다고 할 만한 사이였는데요. 혹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무엇이 이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임박 초읽기 그런 말만 나온 지 벌써 사흘째거든요. 뭐 제가 제 생각도 그렇고 또 뭐 이 그 당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했는데 네. 저분이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이 대표직을 내놓는 자체가 자신은 지금까지도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지금 소문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분이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굉장히 그때 좀 야심만만하게 정당의 대표로서 나서가지고 한번 그 정치적인 그런 의욕을 불태웠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당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제4당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의욕이 넘쳤는데 바로 이런 아주 심각한 이런 네. 장애물에 부딪혔는데 그래서 아마도 물론 아까 이제
변호사 말씀처럼 여러 가지 뭐 사법적 책임 문제 이것도 심각하긴 하지만 당장은 어떠냐면 지금 내가 나가버리면 내 모든 것을 말하자면 내가 스스로가 자백하고 나가는 격이 되니까 네. 이것을 못 견디겠다. 그런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좀 늦지 않았습니까? 이미 네. 늦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 이제 바른정당과 그 유승민 의원과 그 바른정당을 어디 자주정당 자주파 이렇게 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했겠지만은 또 김무성 대표는 또 보면 약간 최근에 와는 보면 이게 저 동맹파 비슷해서 다시 네. 뭐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 아니면 또 뭐 다른 국민의당하고라도 어떤 얕은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게 또 고민하고 있는데 이혜원 대표가 빠짐으로써 네. 이 자주파에 또 힘이 빠지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주 여유 있게 흡수 통합까지 공공연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수레는 없다라는 듯이요. 오늘 해병대를 방문한 홍준표 대표 아니겠습니까? 전방부대 방문해서 부대원들과 악수를 하면서요. 보수 결집, 안보는 우리 것 하면서 사실상 이 논란에서 한 발 비켜 있으면서 자신감 있는 행보로 나서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신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수하면 안보 아니겠습니까? 네. 안보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국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정기국회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대정부 나가시면 안 질문도 하신다는데 있을 수 오늘도 있고. 보이콧이네요. 예.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도 있고 또 네. 국정감사도 있고 얼마든지 정부 잘못이라든가 비리가 있다면 따질 것은 따지고 얼마든지 질책하고 건의할 사안들은 건의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 네. 국회의원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다. 전면 복귀, 장애투쟁 적고 그러는데 네. 오늘 뭐 장애투쟁을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뭐 한국당 측에서는 이건 장애투쟁 아니다. 네. 원내 활동의 연장선이다. 안보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걸 누가 안보 활동의 네. 연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뭐 오늘 안보 의청도 하고 안보 세미나도 하고 또 전방부대도 방문을 하면서 안보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쇼통이다 하는데 정말 저거야말로 쇼통이 아니자는 국민적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미 김장경 문화방송 사장도 노동부에 출석해서 다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도 잃고 지금 자칫하다는 실리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원내에 복귀해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장애투쟁 안 네.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출구 삼아서 원내에 복귀해서 따질 것 좀 따지면서 안보 정당으로서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홍준표 대표, 특히 네.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만 3분의 1이 텅 비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로 사흘째로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말에는 강남 나가신다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네. 어떤 자기 역할을 제 자리에서 하는 게 저는 국가를 위해서 가장 저는 올바르다고 보거든요. 자, 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저희 기자들은 열심히 기사 쓰고 이런 것 자체가 보면 결국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 분야의 사회적 각 분야에서 정말 제 역할 다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비상정국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죠. 자, 그러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저는 국회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또 사실 어제 같은 게 얼마나 좋은 시점입니까? 그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해병대 군부대 가잖아요. 네. 지금 해병대 지금 비상 상황이거든요. 네. 가면 정말 싫어합니다, 군인들. 왜냐하면 비상 상황에 지금 여당 의원들 온다 그러면 또 다 청소하고 준비 다 해야 돼요. 네. 다 동원돼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비상 상황에 지금 대처하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방문하면 저거 네. 완전히 민폐 끼치는 거거든요. 아. 저렇게 군인한테 민폐 끼치지 마시고 가서 정말 저기 지금 앉아야 될 자리에 가서 앉으셔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저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렇게 제1야당 대표 오신다면 쓸고 닦고 합니까? 당연히 부대 계시는 그래야죠. 분들이요? 네.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정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기서 저렇게 사진을 찍으면 네. 저게 안보가 튼튼해집니까? 우리나라 안보가? 그러니까 네. 지금 정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이 안에서 투쟁을 할 거 있으면 투쟁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 치열하게 비판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좀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도 장애투쟁을 종종 했었죠.
그때 실제로 명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제일 네. 국민들이 생각할 땐 국회의원,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은 우리의 권한을 대신 줘서 저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들어가서 국회에서 치열하게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해서 논의라고 다투고 무언가 정책을 내놓고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해 주길 바라는데 네. 바깥에 나오면 국회의원의 임무를 방기하는 거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명분도 없는 장외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빨리 지금 명분 있잖아요. 저기 돌아올 명분은 문재인 네. 대통령 나가시면은 뭐 그때는 장외투쟁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들어와서 국회 내에서 치열하게 다툴 게 있으면 다투시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저 홍 대표를 위한 변명을 좀 할게요. 근데 네. 뭐냐면 아까 뭐 저 백 변호사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학습 효과예요. 네. 옛날에 민주당 잘했잖아요. 서울시청 앞에 1년 정도 무슨 뭐 거기다 텐트 당사해놓고 그다음에 심지어 거기다가 무슨 그때 김한길 대표는 거기 천막까지 쳐놓고 뭐랄까 숙식하셨죠. 숙식까지 하시고 했으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이제는 야성을 좀 키우자. 저는 야성 키우기 단련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 홍준표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참 마땅찮아요. 그렇다 국회에 가서 무기력하게 계속 당할 수도 없고 뭔가 해야 되는데 국민도 안 알아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저렇게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냐. 저는 그 점에는 이해가 되는데 네.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민주당 가던데 계속 따라가면 결국 2등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무슨 투쟁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그 민주당 하던 그걸 왜 답습합니까? 그런 점도 있고 한데 이제 그 점에서는 하고 또 이 집권 민주당에도 꼭 이제 지적이 돼야 될 것은 뭐냐면 옛날에 자신들이 그랬으면 네. 이제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 정말 유감이다 미안하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국회를 협치를 잘 해보자. 이렇게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은 자신들은 전혀 잊어버린 것 같이 네. 자유한국당만 계속 공격하는 것은 집권당다운 자세가 아니다. 그 점에서 민주당도 좀 책임을 함께 느끼게 된다면 국회가 좀 정상화가 하루라도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건 교수님의 영상 메시지로 오늘 정당 소식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